그래서 네, 얼마에 근데 파셨어요? 5만 원 정도. 마진율 살벌하네 진짜. 와. 5만 원에 올렸는데도 팔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기준이라고 봤을 때 아울렛 가시면 안 돼요. 정말 하실 게 없을 거예요. 작년에는 대략 한 10 이번 상반기에 작년 매출을 거의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시드가 0이죠. 무자본이요. 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미라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출 역군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국내 일반 브랜드 상품들을 국내에서 유통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하고 계신 서현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브랜드 제품들을 리셀로 수출하고 있는 슬로우 네이버의 대표, 닉네임 서현자라고 합니다. 수출 역군. 내수 시장을 넘어 수출까지. 그럼 대표님, 우리가 수출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출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가 이렇게 뭐 어떤 프로세스가 복잡한 건 아니고요. 흔히 생각하시는 국내에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리셀을 하게 되는 그런 업무랑 비슷한데, 사용하는 플랫폼이 스탁엑스. 라는 곳에서 스탁엑스. 네, 스탁엑스입니다. 네, 그래서 스탁엑스. 뭐 스탁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시는데 오늘은 스탁엑스라고 제가 명칭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스탁엑스인 거잖아요. 영어로 써 있어서 아, 다들 다르게 읽으시죠. 스톡이든 스탁이든 네. 스탁엑스. 네네. 네, 스탁엑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리셀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켓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네네. 수출이 이제 인증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대표님께 수출을 하는 이 네. 브랜드 상품들이 어느 나라로 그럼 수출이 됩니까? 뭐 특정 국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네. 물론 이제 스탁엑스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홍콩이라든지 그쪽으로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스니커즈 시장이 훨씬 큰데 왜 굳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런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서 물건을 사가는 걸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기 모델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네. 한국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거나 아예 네.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고, 반대의 경우들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해드린 국내에선 인기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런 상품을 보는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님은 그 네. 안목을 지금 키우셨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원래 대표님은 신발이나 이런 패션 오류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기억을 되짚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네네. 같은데요. 제가 출신이 안양 쪽인데 네네. 저희 동네 친구들은 항상 이제 놀러 가자 하면은 그 당시 때는 안양 1번가가 상당히 번화가였고, 멋쟁이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그쪽에서 놀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멀티샵이라고 할까요? 정말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갔는데 멀티샵이 하나 있었고, 거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이끌린 듯이 그냥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딱 보고 꽂힌 신발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거의- 나이키 포스? 맞아요. 그때는 포스가 네. 지금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대세였거든요. 맞아요. 네, 포스. 저희 때는 포스가 네. 되게 대세였고, 그 당시 때도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나지만 나이키 매장에서의 가격하고 다른 거예요. 높은 가격에 네네. 팔고 있었고. 아, 멀티샵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일반 나이키 매장이 아니라 이런 판티샵 개념의 맞아요. 멀티샵. 네네네.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분명 저 신발은 네. 매장에 없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니까 돈은 없고, 네. 그래서 그 나이키 검흰이었거든요. 거민. 포스1 검흰이었는데 로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신발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대표님 원래부터 스니커즈나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그때부터 계속 많으셨네요. 그리고 멀티샵이나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가지셨었고.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주로 취급하시는 브랜드들이 그럼 말씀하신 나이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키가 일단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고 거래가 되니까 네.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죠. 작년에 이제 가젤 붐이 일어섰던 아디다스. 아디다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하이브를 받고 있는 뉴발란스. 뉴발이요? 네, 뉴발란스도 오.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그다음에 아식스도 그러니까 굉장히 아식스가 요새 진짜. 핫합니다. 유럽 브랜드인 살로몬, 그리고 호카 오네오네, 네네. 네, 그런 또 브랜드들도 취급을 하고요.
그럼 대표님, 그럼 일반 제품이라고 지금 일반적인 브랜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반 제품이라면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젤이나 이런 상품들을 유통하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 제품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마 네. 한정판을 얘기하려고 맞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한정판이 좋죠. 좋은데 개인이 아무리 테크닉을 발휘해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명확하고, 일반 제품들이라고는 하지만 컬러웨이에 따라서 한정판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물량을 처음에 보는 눈만 있다면 인기가 훨씬 좋죠. 그런. 저는 당연히 한정판 같이 구하기 어려운 상품들만 주로 판매를 하고 그런 상품들만 마진이 붙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또 않다는 거죠. 네, 한정판들은 여전히 2, 3년 전으로 올라가면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다 아실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범고래라고 네. 하는 그런 제품들 뭐 기억나시죠? 막, 네네. 막 20만 원, 30만 원씩 남고 그쵸. 하던 때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정판 제품들이 지금도 굉장히 하입을 많이 받는 제품들이 있고 마진이 네네. 좋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기도 하고 많이 하려고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커터 제한이 네.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살 수 있는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정판을 당연히 취급을 하고 해야 하지만 그런 일반 제품들이 같이 가져와야지 물량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니커즈도 약간 곁다리로 같이 사야 되는 약간 명품에서 밸런스 같은 약간 그런 네, 구조인가요? 뭐 밸런스라고 하면 밸런스이기도 한데 밸런스라면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터들이 낮은? 네. 허들이 낮은. 네. 그러면 제가 진짜 급 질문 드리는 건데 단가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대표님께서 얼마의 어떤 상품을 매입을 해서 가장 비싸게 팔았던 대표님 매입한 상품 중에 이 상품이 가장 내가 이만큼의 매입을 해서 이만큼의 최고점에 팔아봤다. 내가 그래서 최대의 마진을 본 상품이 이 모델이다라는 상품이 어떤 거예요? 한정판 외의 걸 말씀드릴까요? 한정판과 그러면 일반 상품 하나씩만 말씀. 네, 한정판 같은 경우는 나이키하고 트래비스 스캇의 콜라보이었는데요. 물론 그 파란색 컬러웨이가 들어간 그 대장 제품은 아니고 네네. 반년 정도 전쯤에 새카만 전부 다 검은색으로 된 제품이 있거든요. 컬러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응모 당첨이 돼서 정가에 제가 구입을 했죠. 진짜요? 네, 그래서 17만 9천 원인가 그렇고요. 17,900,000원에서 네, 얼마에 근데 파셨어요? 스타렉스에다 제가 판매를 했는데 정산받은 금액이 63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진율 살벌하네 진짜. 와. 그럼 일반 상품으로는? 일반 상품으로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뉴발란스에서 574 제품이에요. 네, 574. 네, 574 제품인데 분명 생각하시기로는 574 별거 아닌데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 그게 뉴발란스에서 레거시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네, 그 네.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색깔은 뭐 네이비, 뭐 블랙, 버건디, 네. 바닐라 뭐 이렇게 4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한정판도 아니고 물량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기존 574 제품들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네. 탄탄하고 소재도 그 스웨이드여서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에 이끌린 듯이 제가 살 수 있는 물량들 다 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셨어요 그러면? 제가 색깔별로 다 샀거든요. 네. 다 샀었는데 저희 집이 거의 그 제품들을 꽉 찰 만큼 총 족수로 보면은 한 2, 300쪽 샀던 거 와. 같아요.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2, 300쪽 사셔도 그러면 마진은 얼마나 보셨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마진이 크지 않았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강의 들었을 때 잠깐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지만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네. 그 제품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15만 원 정도 네. 올렸는데 네. 이 정도의 그 거래량이 아닌데 갑자기 막 계속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7만 원에 올려볼까? 네. 네. 하니까 또 체결되고 그럼 20만 원에 올려볼까? 또 네. 체결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일이 있나? 네. 하고 봤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렉토라는 그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 룩북에 네. 이 레거시 네이비 컬러 제품이 아. 룩북으로 나왔는데 네. 그게 어떤 이제 패션 커뮤니티에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네.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거 예쁘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서 와. 뒤에서 그게
이제 컨텐츠들이 네. 재생산되고 심지어 그거를 이제 막 셀럽들도 막 신고 나오기 시작하고 오. 하니까 35만 원에 올렸는데도 팔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건 10만 10만 원짜리 원 기준이라고 봤을 때. 10만 원짜리 35만 원에. 네, 물론 10만 원짜리 리테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대충. 대충 근데 비율로 보자면 네. 말씀드리기 편하게 이제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뭐 그 정도쯤 마진으로 보면은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3%. 예,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간간히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뭐 매번 예상 나한테 찾아왔던 이지겹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근데 그거는 선물이지만 대표님께서 상품을 보는 안목이랑 이런 시야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스니커즈들을 국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를 하시고 대부분 지금 수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타겟층 이런 거는 전혀 두고 있는 게 아닌가요? 예전에는 제가 그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여자 걸 안 하잖아요. 잘. 예, 뭐 그런 것처럼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저런 게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뭐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찾아봤을 때 결국 마지막은 데이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어떤 사이즈가 타겟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설명을 하자면 가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그 작년에 여자 사이즈가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 제니가 아 가젤. 제니. 네. 제니가 제니. 저 어디야 가수 누구더라 저기 블랙핑크. 블랙핑크. 예, 네. 제니가 한번 네. 사실 가젤은 아니고 삼바였던 걸로 아, 제가 삼바. 기억하는데 네. 예. 사실 삼바 가젤 이거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막 이슈가 되면서 여자 사이즈가 완전히 동이 나버렸고 나중에 돼서 이제 이게 이러니까 가젤은 여자 사이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처음에 가젤이니까 여자 사이즈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겟팅을 사실 얘기하는 건 조금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올려보면 자기가 알잖아요. 네, 네. 계속 팔리는 데이터가 생기게 되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 데이터가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데이터가. 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네. 좀 대표님만의 데이터로 지금 이렇게 판매를 잘 하고 계신데 수출의 비중이 95% 네. 국내 리셀이 5%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간략하게 매출과 수익 좀 네.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작년 매출로 보면 제가 작년이 처음 이제 네. 사업자 되고 이제 세금을 냈던 네. 첫 해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대략 한 13억 정도 13억. 그렇게 나왔었고 이번 상반기에 네. 그 작년 매출을 거의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와, 같아요. 그럼 수익 마진율이 한 어느 정도? 이 올해 마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올해 마진율 기대하는 거는 한 10%에서 한 15%? 10에서 15%.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수입 명품이 또 이게 수강생이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저희가 이제 수강생 대표님들한테 이지게 발렌시아가 제가 티셔츠를 한 장씩 드리면서 최고가의 크림에서 팔아봐라. 그 최고가로 파는 분에게는 내가 이거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는 네.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9분 중에 1등 하신 분이 여기 우리 닉네임 서현자 대표님이십니다. 그때 1등 하셨는데 네. 대표님 근데 그때 얍삽하게 저한테 이거 스타렉스에 팔아도 돼요? 막 이러셨잖아요. 다른 분들 내가 분명히 크림이 하라고 했는데 근데 예. 저는 대표님 스타렉스에 팔면 더 마진 붙이실 수 있다는 얘기 듣고 그때 또 놀래긴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노하우 왜냐면 대부분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가셨는데 네. 대표님만은 비싸게 파실 수 있었던 노하우 좀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노하라고 하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인데요. 한 사이즈를 주셨던 게 아니고 여러 사이즈를 다 나눠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사이즈가 가장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제가 칸예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의류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이지 홈러너라든지 슬라이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던 행보였거든요. 그 대배 이적을 했을 때.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를 네네.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진짜 많았죠.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사실 막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그냥 무슨 사이즈 받아가셨죠? 저는 더블 X라지. 더블 X라지, 네. 2X라지. 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특수한 사이즈잖아요. 사실 네네. 되게 큰 사이즈고 맞아요. 해서 다른 분들은 아마 거래가 되겠냐. 맞아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이불이니까 맞아요. 그냥 날다람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많이 그냥 뭐 라지 사이즈 가져가시고 맞아요. 뭐 M 사이즈 뭐
그래도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엑스라지 가져가셨거든요. 네네. 기한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산을 막 해본 거죠. 과연 기한 안에 네. 팔 수 있을까?만 해결되면 사실 저는 정해져 있었어요. 가져가고 싶었던 사이즈가. 그래서 뭐 어떤 사이즈? 전 당연히 더블 엑스라지를, 더블 엑스라지. 네, 2X라지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순번이 나이 순으로 가져가셨는데 대표님은 딱 더블 엑스라지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순서가 와서 1등 하셨습니다. 운이 좀 같이 따라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네. 얘기를 하면서 와 이런 노하우를 듣고 스타렉스로는 더 비싸게 팔 수 수출을 하면은 더 비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수강생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대표님 짤막하게 강의 좀 특강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우리 저기 슈프림 리셀 하시는 대표님 한 분과 네. 대표님께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만 간략하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저 사실 그거 보고 듣고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거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강의 좀 해주세요. 저 비용 내고 듣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많이 지금 뽐뿌를 넣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대표님 데이터도 치밀하게 보시고 네. 이런 패션계 쪽도 이렇게 꽉 이렇게 잡고 계신데 그럼 원래 하셨던 일은 어떤 거예요?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신데 어떤 일? 무역을 했냐, 뭐 네. 패션 뭐 업계에서 뭐 일을 했냐, 네네. 뭐 크림이나 뭐 솔드아웃, 뭐 스타엑스 뭐 내부 네. 관계자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원래 전공이 클래식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수출을 하거나 해외 무역을 하는데 전혀 이게 문제가 없이 다 잘 되나요? 거의 야나두 수준이죠. 아 진짜요? 네, 진짜 야 너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진득하게 지켜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열정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초반에 어떤 진입 장벽이라고 하나요? 크림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내 플랫폼이니까 뭐 되게 UI도 굉장히 보기 편하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그 스타렉스라고 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수출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한 뭐 맞아요. 과정들이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막 않나요? 관세사 껴야 될 것 같고 아, 예, 맞아요.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포워딩 껴야 될 것 같고 DHL 특성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막 저는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저는 네. 수입별도 다 그렇게 저희 해오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의 또 장점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타렉스에서 전부 다 중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처음에 시작한다? 열정, 관심, 미국식의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스타렉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시장에 적응하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미국 형들의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직접 내가 1대1로 소통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 CS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네, 제가 CS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소통하는 사람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 스타렉스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을 네네.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여지는 어떤 UX, UI라든지 입찰 경쟁을 하고 네네. 판매를 하는 어떤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네. 마이 페이지라고 할까요? 내 상품들을 보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뭐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웹페이지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낯서실 수는 있다. 그러니까 크림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친절하죠.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근데 한국말이니까 더 친절하죠. 그거는 마치 외국 사이트를 조금 보기 좋게 한 거라 한 정도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건 서현자 대표님한테 따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저도 네.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원래 그러면 성악을 하셨다가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이게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요? 왜냐면은 흔히 저는 리셀이라고 하면 샤넬, 에르메스, 코로나 시기에 이 리셀러들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리셀이라고 하면 사실 딱 생각드는 게 항상 샤넬, 에르메스나 뭐 로레스 이 정도인데 이런 스니커즈 시장의 비전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이제 스니커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스니커즈를 제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의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명품도 다 취급을 네, 하고 네. 있고요. 그 플랫폼에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자체의 매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매출이나 거래가 되는 건수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 것들하고 이 플랫폼들에 대해서 웹상에서 어떤 또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회자되는 그런 횟수들 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또 생기는 카페라든지 뭐 그런 단톡방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더 다양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취급하는 종목들도 더 다양해지고
심지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켓도 지금 크림에서는 거래가 되게끔 돼 있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카드라고 하죠. 그 NBA나 이제 MLB 선수들 이제 맞아요. 카드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뭐 네, 뭐 모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도 거래가 되고 심지어 포켓몬도 지금 거래가 되는 빵 먹을 때 그런 것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성장성이랄까요? 그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그래서 네. 소리를 버리시고 리셀로. 전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대표님 정도라면은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매출이 벌써 상반기 13억, 올해 30억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데 네. 그래서 충분한데 저라도 이 정도면은 그냥 뒤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진짜 주변에 리셀하는 사람 많아요. 네. 뭐 샤넬 이런 거부터 대표님처럼 브랜드 이렇게 유통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메인이 크림이나 나이키 매니아나 네. 직거래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제대로 내 주변에 이거를 스타게스나 이렇게 수출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 특성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전업이죠. 네. 전업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결국 핵심은 회전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다들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자가 됐으면 빨리 회수를 하고 또 다른 거에 투자를 하고 빠른 회전.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전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을 셀렉하거나 결정하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걸 얼마나 빨리 적정한 마진을 보고 할 수 있느냐가 전업을 하는 사람들의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업은요? 부업 같은 경우는 사실 김장이죠. 맞아요. 근데 긴장을 담그시고 고마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회전이 아무래도 적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회전이 잘 안 되는데 뭐 1년에 뭐 기다려서 네. 300%뭐 많게는 500% 볼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부업이라면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부업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본업을 하고 계신 일이 워낙 잘 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큰 욕심 없이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치킨 분들이 값 네, 네. 많으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뭐 치킨값을 내가 맞아요. 벌더라도 뭐 되게 소소한 기쁨 느끼시면서 그쵸. 네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전업을 하시는 분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면은 네. 막 다른 분들 보면 막 아울렛 가고 뭐 어디 가서 막 쓸어오고 이러는데 네. 대표님도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몇 시 기상? 7시 기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업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일어나서 반품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제품들을 네. 택배 기사님이 워낙 일찍 오시기 때문에 몇 시에 오십니까? 9시부터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다 이제 내드려야 일하시기 편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반품 정리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유롭게 음.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또 아울렛 안 가시냐고요? 아울렛을 가기는 가는데 네. 아울렛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 왜요? 그럼 대표님 물건 네. 쓰시면 대부분 이건 또 어깨 예, 약간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만약에 대표님한테 이거를 누군가가 네. 강의를 듣는다. 예. 대표님 수강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오픈? 그럼요. 진짜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이런 게 대부분 보면은 영상 보면은 다 아울렛에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많더라고요. 아울렛 가시면 안 돼요. 정말 하실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아울렛 나도 그래. 저도 아울렛 많이 가거든요. 애기 있으면 데리고 갈 게 아울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추울 때는 아울렛, 더울 때는 시원한 아울렛. 애 거기 킹트 카페 넣어두고 나도 구경하고 이러는 게 아울렛이에요. 네. 나도 나이키 항상 가요. 나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네. 없어. 없어요. 이게 되나? 나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 사이즈가 300 사이즈라 없어. 맞아요. 네. 그런 또 특수 사이즈는 없을 뿐더러 잘 나가는 건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항상 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거래가 되는 제품들이 아울렛에 있을까요? 없죠. 하긴. 네,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 같이 애 데리고 간 애들 사람들이 다 집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진짜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엄청 네. 많아요. 이렇게 네. 쓸어가. 맞아요. 그런 분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다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눈치 보여요. 제인 모드야. 네.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리셀러입니다. 물건 사러 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네. 대표님은 아울렛 유통은 안 하시고 다른 루트로 하시는데 맞아요. 이거는 급비니까 조금 예. 알려드리면 뭐하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대표님 강의를 하시면 그때 네네네.
또 이거 지켜드릴 거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이 분명히 나가면은 대표님 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이 대표님 배우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네. 일단 그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고 네. 준비를 해서 오면은 한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세요? 매출이라고 하면은 좀 더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 벌 수 있는데 네. 뭐 또는 진짜 가볍게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나 뭐 이걸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바로 벌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늘 그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100만 원 버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 맞아. 나 이거 공감해. 근데 사실 저도 이 업을 하고 있지만 100만 원은 너무 쉬운 일이고 네. 사실 실행만 하시면 돼요. 시드 어느 정도 갖고 시드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얘기해드린 수준 있잖아요. 네. 뭐 50만 원 벌래, 뭐 100만 원 네. 벌래. 약간의 그 감각? 네. 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시드가 0이죠. 무자본이요. 진짜요? 네. 매입을 안 하고도 수출을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무자본 또는 자본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도 그 나가는 거 그거 매입 다르죠. 훔쳐오는 줄 알고. 훔쳐오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제가 얘기해드린 핵심은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면 매입이 잡히는 거긴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드렸던 거는 이것도 이제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카드를 언제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결제일이 다르지만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일부터 달 말일까지를 전부 모아서 다음 달 한 15일 정도에 결제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시면 45일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센스 감각에 대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해서 나 이거 사고 싶어가 아니고 요즘에 뭐가 핫하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귀를 열어두신 분들에 한해서 데이터를 보고 입찰 경쟁을 해서 바로 체결이 되면 정산까지 한 5일에서 7일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내가 걸리거든요. 긁고 나서 카드값이 나오기 전에 이거를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으니까 무죄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네.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간이 충분한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겠지만 물건을 사서 보냈는데 검수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면은 분명히 아주 친절하게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너 이런 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됐고 이런 거는 하자가 있어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와 함께 이제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그 사진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지만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구매하시는 사이트나 매장에서도 네네. 이걸 가지고 반품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바로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네.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사실 하자가 있어도 안 해야 되거든요. 이 업 같은 경우는 바로 반품이 또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무제고로 네. 회전을 돌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여러 브랜드들 아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 아식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브랜드들이 초보자가 접근하기 좀 수월한 브랜드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백화점 가시거나 여기저기 뭐 로드 매장 가보시면 여기저기 다 없는 데가 없죠. 맞아요. 네, 나이키, 뭐 아디다스 다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하는 것도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내가 관심 있게 찾아만 본다면 전혀 그 매입을 하거나 뭐 알아보러 가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와 그럼 브랜드가 네. 더 다양하게 많이 그렇죠. 얼마든지 진짜. 늘릴 수 있으십니다. 초기 자본금 같은 경우는 대표님 무제고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네네. 그럼 대표님은 얼마의 시드로 시작을 하셨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얘기 좀 되게 부끄럽긴 한데 아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그럼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대표님 그럼 네. 부끄러우시면 하지 마시고 네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재고가 한 어느 정도인지만 아, 네. 지금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라고. 와 근데 대표님 네. 이게 1년 반 정도 된 시점에 이 정도 지금 쌓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도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시고 그 중에 김장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없죠? 김장은 없어요? 네, 김장은 안 와 하려고. 그러면은 1억 5천원 2천원 대표님 이렇게 회전을 네. 돌린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물량을 대표님이 유통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지금 되신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냥 굴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볼륨을 계속 네, 볼륨을 쇳덩구리 마냥 네. 제가 그렇게 계속 그냥 뒷발로 똥 그냥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매출이 일어나고 순수익은 발생은 했어도 맞아요. 쇳덩구리처럼 재투자해야 돼요. 재투자하고 있는 뒷발로 딱 보면서 그러고 다녀야 돼,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네, 눈사람처럼 계속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건 여기 질문이 없는 건데. 네, 대표님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를 들어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비가 뭐 얼마다 하면은 네. 그러면 그거 한 달이면 뽑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센스만 있다. 나 약간 관심 있어. 나 크림에서 약간 리셀 짤짤이 살짝 해봤어. 그럼 가능하죠. 진짜요? 그러니까 제 자본 없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 대신 카드 한도가 조금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 카드 한도 하나가 2억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능하죠. 2억치 그냥 그거 돼요? 하실 수만 있다면 네.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 대표님 배우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올해는 진짜 네. 이건 꼭 내가 진행을 시켜야겠어. 그러면은 네, 판매 플랫폼 비율이 아까 95%가 스타게스, 예, 5%가 크림 크림이라고, 네, 네. 크림 솔드아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스타게스의 장단점과 네. 크림 솔드아웃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니까 일단은 비중이 적은 크림 솔다부터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지만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때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돼 있고 입찰이라든지 음. 어떤 그런 것들 시스템을 조금 모르시면 네. 만져보시긴 해야겠죠.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사실 뭐 30분이면 다 파악되는 문제들이니까 별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 고객센터랑 소통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정산도 빠르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런 장점이 있죠. 네. 네, 그런 플랫폼들의 단점은 스타렉스로 넘어간 계기이기도 한데요. 수출업자가 된 계기가. 네, 그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세계에서 다 구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좀 되고요. 가격 방어가 되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지만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제품들이 유럽이나 어떤 그 미국에서는 많이 찾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제품들도 뭐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 이건 다 알려드리고. 오프 더 레코드니까. 네, 그런 제품들을 거래를 계속 이제 그 스타렉스에서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지만 네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물론 저도 되게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네네. 두려움이 있잖아요. 음.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근데 딱 한 번 용기를 내서 넘어갔는데 너무 지금 좋습니다. 와, 그럼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좀 어떻게 되세요? 나 대표님 목표가 좀 궁금해. 짧은 목표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을 잘 유지하면서 품목들을 일단 저는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넓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신발, 스니커즈 뭐 이런 것들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저도 다 느껴보고 판매를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냥 너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되게 강하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왔을 때 정말 진득하게 계속 잘 해왔거든요. 네. 신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근데 물론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명품이라든지 컨템포러리 브랜드들도 내가 잘 알 수 있겠지. 잘 그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취급했을 때 알 수 있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토대로 제 편집샵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맨 처음은 온라인으로 한번 시작을 했고 어서 오세요. 원하는 사이즈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같이 엮어서 한번 새로운 그런 개념의 편집샵을 좀 열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그 멋있는 꿈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도와주실 거죠? 기도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년 만에 첫 해 매출 13억 그리고 올해 30억의 매출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스니커즈 리셀 수출업자 서현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밀라코 유니버스 카페나 아니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표님께서 좀 많이 답변 달아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였습니다. 네, 슬로우 네이버의 서현자였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 안녕.